자, 이번 시간에는 유재석 씨 차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최근에 트로트까지 도전을 했죠. 그래서 유재석 씨에게 어떤 면이 있길래, 어떤 디자인이길래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8월 14일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12시 정오로 잡았습니다. 타입, 매니페스팅 제너레이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사람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죠. 네, 놀면 뭐하니? 너무나도 매니페스팅 제너레이터 이하 MG. 네, 매니페스팅 제너레이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보통 MG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MG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마디죠. 놀면 뭐하니? MG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세이크럴 센터가 정의되어 있고 이 목 센터가 다른 모터 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세이크럴 센터에서 스플린을 통해서 목 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G가 성립이 됐고요. 자, Strategy to Respond. Manifesting Generator도 결국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질문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바쁜 건 알겠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바쁜 건 바쁜 거고 그래도 결정은 반드시 반응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MG는 제너레이터와 그리고 매니페스터의 기질을 둘 다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의 올바른 결정의 결과물인 만족, 그리고 나셀프의 좌절, 그리고 매니페스터의 평화, 그리고 분노, 이렇게 같이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G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만족과 평화를 함께 느끼고요. 나셀프의 결정을 하게 되면 좌절과 분노를 함께 느끼는 겁니다.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더욱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그런 타입인 거죠. 이너 어소리티, 세이크럴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세이크럴 제너레이터 그리고 감정 제너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감정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세이크럴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싱글 데피니션입니다. 아즈나와 목 센터가 43, 23 채널, 목과 스플린 센터가 16, 48 채널, 그리고 스플린에서 G 센터로 57, 10번 채널, G에서 세이크럴로 10, 34, 스플린에서 세이크럴로 57, 34, 마지막으로 3, 60 포맷 채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파일 3, 5라인입니다. 자, 3번 라인 언제나 시행착오, 이걸 겪는 라인이라고 했죠. 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를 성공시키는 것, 이게 3번 라인이고요. 5번 라인은 해결사, 이다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라인이라고 했죠. 바디그래프로 넘어올게요. 유재석 씨 바디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헤드 센터는 미정이고 아즈나 센터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헤드 센터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없었다 있었다 막 평온했다가 막 난리를 쳤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는 아즈나 센터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즈나 센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화무쌍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목 센터에 내리게 되죠. 43, 23 스트럭처 채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채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조화라고 했죠. 어떠한 기초 지식을 끌어모아서 자신만의 정의, 정리,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43, 23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43, 23 채널이 무의식, 디자인 선 어스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지를 못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했구나 라고 나중에서야 알 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애드립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유재석 씨가 계획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목에서 스플린 센터로 16, 48 채널로 내려오고 있죠. 이 16, 48 채널은 반복, 스킬, 그리고 해결책,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용접 같은 거, 혹은 목공, 혹은 진열대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 정도면은 예술이다, 이 정도면은 아트의 경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1648이 이런 것에 관한 채널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장인이 되는 채널이고요. 이렇게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 7년 정도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스플린에서 57번 게이트를 통해서 생존에 특화된 채널로 이어지고 있죠. 10번 자기사령도 물론이고 34번 파워도 물론이고 오른쪽 길을 통해서 이렇게 진동을 느끼는 이 57번, 이 모두 다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2번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웃다가 넘어진 이런 거 말고 그 외 박명수도 전에 간염이었나? 이런 거 있었고 다른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다른 그런 사람들 교통사고 소식 같은 건 한 번씩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안 갔는지 아니면 잘 피했는지 어떻게든 도망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하면 좋죠. 네, 안 다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든 안 다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46, 29번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발견이라고 하는 채널이죠. 남들이 성공하는 곳에서 실패하고 남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하는 그런 채널이죠. 많은 것들을 성공하고 또 실패를 했을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가요제 했을 때 있잖아요. 이적이랑 처진 달팽이, 이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이건 진짜로 유재석 씨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성공한 데에서 실패한 적이 있느냐, 혹은 남들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자신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유재석 씨가 잘 끌고 온 그런 작품들을 보면 잘 끌어왔다, 참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360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뮤테이션, 변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혼자서 가만히 있기가 좀 뭐해요. 근질거려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채널이에요. 변이라는 이름답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9-52 콜렉티브라든지 4037 트라이벌 같은 이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360 채널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알바 같은 걸 하러 갔다, 혹은 일 같은 걸 하러 갔다 그랬을 때 그 회사, 가게 이런 곳에 나로 인해서 규칙 같은 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없던 타임테이블이 생겨났다든지 없던 규칙 같은 게 생겼다든지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바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기복을 안고 있는 인디비주얼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다 빨간색 무의식이에요. 머큐리와 노스노드가 채널을 이루고 있네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의 인카네이션 크로스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좀 가려졌죠? 익스플레네이션,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카네이션 크로스 리딩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읽어만 드릴 거예요. 혁명적이고 원칙적인 해결책을 설명해주는 이들, 시험되지 않은 개인적 자각은 논리적 절차를 통해 걸러진 반복적인 통찰과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게 explanation, 설명이라고 하는 인생 라인의 해설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당사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해를 한다는 건데, 해결책을 설명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인 통찰과 확인, 즉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재석 씨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유재석이든 유산슬이든 앞으로도 방송에서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차트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